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여기 독일 시간으로는 2월 25일 오후 8시가 넘었고요. 한국 시간은 지금 한 새벽 시간 새벽 2, 3시 정도 26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오늘 25일 한국 시각에서는 오늘 이제 마지막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있었죠. 이제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의 이제 변호사들 각각의 이제 변론과 아울러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 제가 오늘 그거는 방송은 그냥 일부만 보고 대통령의 마지막 그 변론서는 그 경향신문에 그게 이제 전문이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A4로 자필로 윤석열이 작성한 자필로 예 77장을 썼다고 하죠. 예. 거의 끝까지 이렇게 봤는데 역시 예상했던 바대로 뭐 어떤 자신의 계엄의 그 정당성을 굽히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갔고 이제 뭐 그래서 보니까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좀 바램도 있으면서도 이미 물 건너 갔다라는 그런 느낌의 문구도 또 보이더라고요.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아련한 그런 기분이 든다. 이런 문장을 보니까. 근데 이 마지막 변론에서는 이제 뭐 하야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윤석열은 마지막 희망을 현재 선고에 그래도 걸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야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역시 이제 아마 이제 곧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있을 이제 헌재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제 그 결정이 그게 이제 남아있는 형국인데 제가 이전 방송에서 이제 예고한 대로 제가 이제 이런 한국의 내란 국면과 그런 어떤 그런 이제 법철학자 칼 슈미트의 그런 이제 이런 비상사태에 대한 거를 이렇게 연관시켜서 제가 3일에 걸쳐서 좀 길지 않은 글을 썼는데 간단히 여기서 뭐 이제 소개시켜 드리면 제가 그 글은 여기 이제 제 블로그에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대략적인 거는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비상사태 이제 파면 선고의 이제 쟁점은 이제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헌법 위반 계엄령을 시도한 것의 헌법 위반과 헌법 위반의 중대성. 근데 이제 헌법 위반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거 뭐 사실 거의 뭐 국회 측에서 내란죄를 뺐다고 해서 뺀 거라기보다도 이제 그런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져야 될 만큼 충분히 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란죄를 뺀 게 아니고 이제 헌재에서는 그런 내란죄가 성립되는 요건들을 이제 충분히 보여주는 것으로 헌법 위반의 사실이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일반적인 상식의 차원에서나 법적인 차원에서나 이제 분명한 사실인데 하나의 이제 탄핵 반대 진영에서 내놓을 수 있는 근거로 보이는 게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이제 선포하는 게 그게 왜 그게 통치행위 아니냐 이런 걸 주장을 하는데 그게 사실 뭐 전시나 사변 또는 비상사태 시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그 헌법 77조의 그 규정이 거기에서 이제 비상사태라는 거를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이제 칼 슈미트의 1920년도에 나온 그런 정치신학 그 대편의 에세이를 모은 주권에 관한 거기 그 1장에서 상당히 이제 칼 슈미트가 그런 논거를 지지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주장을 펼치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칼 슈미트가 제기하는 그런 예외를 통한 그런 주권자, 칼 슈미트의 주권자는 상당 부분이 이제 그런 정치적 어떤 독재자를 또 이렇게 지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또 예외를 통한 법적 정당화를 노리는 그 책 자체가 상당한 이제 그 실론적인 시도에 불과할 뿐 그게 예외를 통해서 법을 정당화하는 작업이로서는 실패한 그런 기획으로 간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독재자에게 그렇게 그런 빌미를 제공해 줄 만한 그런 이제 그런 책을 썼던 그런 정치신학이라는 책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저서였고 지금의 어떤 헌법 현대 민주공화국의 헌법 체계와는 상당한 그런 괴리감이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칼 슈미트의 주권자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히틀러를 긍정하는 그런 논거로 사용될 만한 부분들이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칼 슈미트를 통해서 이런 대통령의 비상사태를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는 어렵다. 개연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과 아울러서 이제 그런 이번 계엄 사태가 단순히 이제 헌법 위반만으로는 이게 또 그 판례가 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헌법 위반만으로는 이게 또 탄핵이 인용될 수 없고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또 있어야 된다는 판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미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계엄령을 선포한 것 자체가 그것 자체 말고 어떻게 더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자의적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이런 행위보다도 더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할 수 있는 죄가 과연 또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만 봐도 사실은 헌법 위반의 중대성은 이미 다른 여러 가지 뭐 많은 사태들이 있었죠. 뭐 서부지와 사태도 있었고 온갖 지금 뭐 이제 막 밝혀지기 시작하는 명태균 게이트 이제 폭로가 나오는데 그런 건 사실 국정농단인데 농단은 농단이고 또 이런 또 내란죄까지도 이렇게 저지르는 거는 정말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현재에서 만약에 그런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이건 정말 한국 사회가 나치 히틀러와 같은 그런 종류의 파시스트적인 그런 권력에게 합법의 길을 내주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그런 염려가 오늘 이런 그 헌재 마지막 변론에서 그런 참고인 측 변호인들에서도 이제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 충분히 이제 헌법재판관들한테 전달되었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난 일요일에 여기 독일 이제 선거가 있었죠. 이제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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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거. 예,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뭐 그 기민당이 28%, 그다음에 이제 AfD가 이제 21년도에 비해서는 이제 두 배로 이렇게 두 배의 그 20%대로 제2당의 그런 표를 얻었지만은 역시 오늘 제가 이제 그 한 신문에서 벨티지에서 본 유력 좀 흥미롭게 본 기사 중에 이제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메르츠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제 AfD와는 그런 연정이라는 거는 지금 뭐 애시당초부터 이제 다 배제해둔, 어떤 당파도 AfD와는 그런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블로킹을 이렇게 다 쳐놓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뭐 지금은 우선적으로는 이제 연정 파트너로 사회민주당이 우선적으로 협상 대상인데, 메르츠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또 만약에 이제 이런 기존의 보수 정당 연합이 또 실패를 한다면은 다음 연방 총선거에서는 분명하게 이런 AfD한테,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들한테 정권이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이번 새로운 정권은 분명히 뭐 승리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여기도 까딱 잘못하면은 또 오스트리아처럼 이런 이제 극우 정권이 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점차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무튼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뭐 독일은 좀 약간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세계적인 어떤 보수화의 어떤 물결이 좀 강하게 몰아친 그런 세계 정세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또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